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는 김병렬입니다. 자, 여러분 밥밥 코스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밥밥 패스 과정이 작년까지는 이제 2시간 땅 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개편을 해가지고 자 밥밥 패스 해가지고 우리 교재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스튜디오에서 제가 혼자 교재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과정으로 해서 이론 한 순환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한 순환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간 계속 검증되어 온 교재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교재고요. 정규 과정과 뭐가 다르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정규 과정은 아무래도 좀 잔소리가 좀 들어가고 실강을 촬영해서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밥밥 코스는 그런 부분을 빼고 우리 교재 위주로만 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내용들을 빼고 교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는 과정으로 이론 한 바퀴,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한 바퀴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 이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기타 제가 특강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은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규 과정에서는 계속 뭐 잔소리도 하고 좀 더 많은 내용의 강의가 들어가는데 우린 정말 핵심만 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강의를 계속 반복하면 굉장히 좋지만 이게 언뜻하면 잘 모르지만 계속 듣던 거니까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각도로 우리가 특강 같은 게 준비가 되면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좀 살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바빠서 제가 몇 년간 검증해온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맨 처음서부터 진행할 건데 올해 제가 처음으로 교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 조금 부담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양이 많은 교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노트라는 교재를 하나 준비를 더 했어요. 암기노트 올해 처음 만든 건데요. 요게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제 사진 들어가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토지대장 견본을 해놓고 한쪽은 원래대로 해놓고 그 중에 중간중간에 제가 빵꾸를 뚫어가지고 여기 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연습해 봄으로써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이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자 내용을 좀 더 넘겨보면 자, 내용상도 이렇게 지번의 부여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지번의 부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지번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우리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계속 혼자 연습할 수 있도록 자, 추가 교재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공시법은 우리 바빠서에다가 이 암기노트, 이 암기노트는 제가 모든 과정에 다 같이 쓰려고 그래요.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목숨용으로 이 자료 하나만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추가 프린트 없이 이것만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거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교재를 하나 더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뭐 싫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 이렇게 해드리는 거 요거 보시면서 그냥 따라오셔도 되긴 됩니다만 이제 내 손에 또 교재가 하나 있으면 이쪽 면만 딱 보면서 이제 빈칸 채우면서 혼자 내가 암기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잔소리를 줄이고 자, 우리는 교재 맨 앞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지적법부터 하겠습니다. 지적법부터. 자, 지적법의 맨 앞에 우리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 18페이지서부터 자, 내용이 시작되죠. 자, 맨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지적은요, 지적이니까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적. 건물은 저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지적법에서는 토지를 얘기하죠. 자, 그 토지가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를 자, 지적공부라는 국가장부, 공적 장부에다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이요, 지적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공부에 자, 토지에 관한 기본 정보들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해서 자, 지적공부에 써놓는 거를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요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라라고 기준을 딱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장부 정리해 놓자. 그리고 이 지적공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자, 공시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죠. 이게 지적법의 제일 시작과 끝입니다. 지적법 그러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자, 요거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되죠? 자, 우리 지적공부가 이제 2장에서 또 나올 건데 그냥 쉽게 토지대장 등등등 만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등등등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부들에다가 자, 토지에 관한 정보를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에다 써놓는다.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당연히 걔네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열람도 하고 등본도 발급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써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된 내용이요. 자꾸 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면적이 변해. 왜 변하냐? 토지를 분할했대. 또 자, 합병했대. 그러면 자, 두 필지가 합쳐지면 면적이 변할 수 있잖아요. 한 필지는 정리하고 이쪽에다가 면적을 늘려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면적이나 또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 자, 얘네들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게 토지가 움직이진 않아요. 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적 공부에 써 있는 내용들을 고쳐 쓰는 거 이런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자,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바뀔 수 있고 또 면적 경계 좌표도 다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항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분할 합병 또 지목 변경 이런 사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등등 얘네들은 보통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내 땅 지금 분할 좀 하자 라고 소관청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 자, 쉽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쪽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보통 분할 신청을 소유자가 하게 되면 자, 그 내용을 소관청이 결정하게 돼 있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객관식으로 지문을 틀리게 만드는 요령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지 등록은 장관이 하지만 토지 이동의 결정은 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색깔을 바꿔놨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만이 나오면 긴장해야 돼요.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다면 자, 이럴 때는 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4조 2항의 단서 규정입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소관청이 알아서 직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건 원칙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럼 출제는 항상 예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만 예외란 말이죠. 신청이 없을 때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권으로 나서서 토지 이동을 정리 결정하는 절차를 그 절차를 요 밑에다가 쭉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외니까. 그렇다면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막 하겠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막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계획이 있는데 자, 그 계획 이름을 객관식에서 찾아라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감이라도 잡으시면 돼요. 자, 지금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고요. 지금 신청이 없으니까 알아서 현황을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어때? 라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자, 지적 소관청이 수립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지적 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자, 구청장 이렇게 외울게요. 자,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법적 규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것도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이걸 지금 막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공법이나 이런 데서 따져보시고 저는 그냥 지적소관청 그러면 대충 시군구 하면 안 돼.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세울 때 자,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이거를 토지 이용으로 바꾼 적 있어요. 용 그러면 안 돼. 토지 이용 조사 계획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렇게 자 말장난을 쳐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쉽다 그럴지 어렵다 그럴지 애매한데 객관식이니까 고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전부 다 계획으로 끝나는 지문을 5개를 넣어버리면 정확하게 이름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게 못 찾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현황을 미리 조사하자. 현황 조사. 라는 계획을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별로 있잖아요. 시군구별로 수립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시군구별로 다 수립해라고 하면 그 직원들이 힘들어요. 한꺼번에 못해요. 자, 부득이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럼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읍면동별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요. 자, 이 부분, 이 계획 이름을 골라라. 라는 문제. 또 여기다가 빈칸을 딱딱 쳐놓고 자, 시군구 읍면동 요거를 올바르게 선택된 것은 해가지고 골라라. 라는 거. 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데, 자, 그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한다. 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럼 그 계획에 따라, 자,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조사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자, 조사부라는 곳에 현황을 적어 놓고요. 이걸 들고 들어와서, 자, 조서에다, 토지이동 조서에다, 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조사부에서 조서로 넘어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만드는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 외우셔야 돼, 이제. 자, 이 부분이 이제 빵꾸 뚫릴 차례가 여기 빵꾸 뚫었죠? 빵꾸 뚫었죠? 그 다음에 이거 빵꾸 뚫을 차례예요. 그래서 이 조서에다가 자, 결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결의서에 조서를 첨부한다. 뭐 어쨌든 같이 붙여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예요. 이 순서를 뭐 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 저는 요거 계획 이름 외우시라.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외우시라. 그죠? 자, 그다음에 결의서 외우시라.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직권 정리 절차고요. 출제자들이 굉장히 요즘 좋아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고요. 자, 작년, 재작년까지 나왔어. 그죠? 한 해 건너뛰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시는 36회에는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직권 정리 절차 간단하게 봤는데, 자, 그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가지고 여기다 써놨죠.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용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 계획은 소관청이 수립한다 그랬죠. 자,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 수립한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나서 조사하고, 자, 조사부를 쓰고, 그리고 조서를 작성해서 결의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이 직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직권 절차잖아요. 직권으로 자, 이렇게 지적 공부를 정리했어. 자, 그러고 나면 자, 사후에 토지 소유자들은 이 상황을 모르겠죠? 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소유자한테 통지는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가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해서 정리되게 돼 있어요. 15일이나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 그죠? 여기까지요. 자, 이 부분들은 뒤쪽에 통지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직권 정리하고 나서, 자, 이게 다 직권이에요. 직권으로 조사하고 해서 쭉 직권 정리하고 나서 사후에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준다. 그죠? 자, 등기까지 해야 될 상황이면 15일 정도 이내에는 해줘야 되고요. 등기는 필요 없고 등록만 한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자, 지적의 3요소는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자, 등록한다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필수 용어를 몇 개를 해놨는데요. 자, 방금 설명드린 거 지적 소관청이 있죠. 자, 지적 소관청에 대해서 법적으로 막 정의가 있는데 다 읽고 나면 머리 아파요. 자, 볼 필요 없어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요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조금 여력이 되시면 거기다가 특별자치시장까지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읽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고 시험에 이 세부적인 내용 포함 제외를 다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조금 여유가 되시면 특별자치
시장까지요. 자, 특별자치 도지사는 안 돼. 자, 특별자치 시장까지를 우리는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적 공부의 종류는 우리 다음 시간 정도에 또 할 건데, 자, 이때 대장이 4개 있어요. 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까지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자, 요즘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도 일종의 도면의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게 보면 3가지로 보고 좁게 보면 2가지를 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정보 처리 요즘 다 하고 있죠. 자, 요런 정보 처리된 거 이것까지도 다 지적 공부에 포함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는 지적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한 필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몇 개냐? 그러면 좀 없다 보니까 몇 필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사항 써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 자, 쉽게 말하면 2필지를 한 필지로 만든다 그러면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요건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역이 같아야 돼. 지역이 다른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동이 같아야 돼요. 같은 동 안에 있어야 한 필지로 합병이 되는 것이지 동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리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지목도 같고 축적도 같고 집안이 연속해서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서로 떨어져 있는 토지끼리를 한 필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등기 여부도 동일해야 됩니다. 자, 등기가 돼 있는 토지와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시험에 자,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 부분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동일하라 그랬지 같은 날 같이 취득할 필요는 없어요. 이쪽 토지는 작년에 샀는데 이쪽 토지 올해 샀다. 어쨌든 둘 다 내 거가 됐다. 그러면 합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공유 토지라면 지분 비율까지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자, 취득한 날짜까지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출제가 한번 됐어요. 자, 토지 표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 토지 표시라는 말이 토지 표시라는 말이 책에서 딱 보인다라고 하면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요걸 얘기하는구나.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게 다 낯설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낯설지만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빠르게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외워버리셔야 돼. 소지, 지면, 경자. 토지 표시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숙달이 돼줘야 됩니다. 자, 요 토지 표시에 대해서 지목도 바뀔 수 있고 면적도 바뀔 수 있고 자, 경계, 좌표도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 자, 방금 뭐라 그랬죠? 토지의 표시. 자, 요게 새로 정해질 수도 있고요. 자, 변경될 수도 있고요. 말소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를 특별히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분할하거나 아까 한 거죠. 합병하거나 또는 지목 변경하거나 등등등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토지동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불러주는 용어를 토지의 이동이라는 용어로 불러주기로 정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법적 정의를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표시가 변했구나. 분할 합병 같은 거 비슷한 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되거나 새로 정해지거나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변경 말소한 게 아니라 자, 측량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럴 때 필요한 측량을 지적 측량이다. 자, 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또 이미 등록된 걸 지상에 가져다가 복원해야 되니까 이럴 때 필요한 측량을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제도 전체에 대해서 우리 큰 줄기를 2줄기로 나눠 놓고 있어요. 도해 지적과 수치적 이렇게 2줄기로 제가 나누고 있거든요. 조금 수업만 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죠? 예. 자, 지적법이라는 건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사람들이 그 토지 대장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이런 제도를 절차를 담고 있는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적법은 토지의 기본 정보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에 관심이 있다. 그죠? 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땅이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토지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토지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토지를 어디를 어떻게 사냐? 또 연구를 하겠죠? 마음에 드는 지역에 가가지고 토지 딱 보니까 이쁘게 생긴 땅이 있어. 너무 용도도 좋고, 이거 내가 꼭 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토지를 대충 살 게 아니라, 자, 정확한 면적, 그죠? 정확한 면적, 또 정확한 용도, 이런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자, 지적도나 등등등 그 국가 장부들을 한번 열람을 해봐야지. 자, 등본을 떼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에 따라서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자, 그 동네가 간단히 토지들 그림만 그려놓은 동네다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동네는 조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수치, 자, 여기서 수치는 좌표를 얘기합니다. 좌표가 딱 이미 정리된 동네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자, 보통 일반적인 지역과 좀 비싼 지역이 있다. 좀 뭔가 개발이 된 지역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 그림으로 그렸다 도해지적, 숫자로 표시했다 좌표 또는 수치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비유를 해드려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시간 있었고 수학 시간 있었죠?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자, 어디가 그래도 이해하기 좋았어요? 이해하기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무래도 토지 모양을 이해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수치로 쫙 이해해 놓으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대신에 자, 여기는 정밀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도 오차가 생기니까. 근데 이거는 수치로 해놨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정밀도가 높게 장부를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는 자, 장부를 추가로 비치를 하는 동네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추가로 비치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비용이 비싸게 든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에 도입은 못했고 일부 도시 개발이 된 좀 비싸진 동네, 자, 그런 동네에만 일부 도입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 정밀도가 좀 낮고 자,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를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전국에 자, 지적도 내지는 임야도를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고요. 이건 일부 지역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자, 우리나라는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 전국적으로는 도면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자, 일부 지역은 그 도면에다가 좌표 등록부라는 걸 추가로 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지적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긴 했지만 지적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 추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걸 하나 더 만들고 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도입을 하고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요건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테마의 지번에 대한 말씀을, 자, 지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지번의 표기와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지번. 자, 지번은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장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하나하나 붙여주게 되는 거죠.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만약에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숫자 앞에다가 자, 산자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 5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산 5번지, 이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한글 산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20번지 또 117번지 또 산 100번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부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120
의 1번지 요거를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표시를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0-1 그러면 안 돼요. 120의 1 이런 식으로. 자, 117의 37 이런 식으로. 자, 이 집원을 부번을 붙여서 복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의 5번지 이런 집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본번만으로 구성하거나 자, 아니면 본번과 부번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집원이 이렇게 나란히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원을 부여하는 기본 원칙. 자, 어이없게도 요거 1번이 자, 출제가 꽤 됐습니다. 자, 집원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원 부여 지역별로 자, 부여한다. 이게 동별로 부여한다. 리별로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지적 소관청이 동리별로 차례로 부여하는데 그 차례로 부여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북서쪽, 북쪽, 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북서기본법이다. 자, 북서기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북동쪽에서 내려온 경우는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요 정도가 이제 집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 접하면 조금 뭐 좀 생소한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읽어보면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뿐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집원을 부여하는 그 경우 그 경우마다 좀 집원 부여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토지 이동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게 신규 등록이나 자 또는 등록 전환이나 또는 분할이나 그죠? 분할 또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토지 이동이에요. 또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도시 개발할 지역이다. 도시 개발하면 많은 것이 변하겠죠. 그 동네가 쫙 밀고 새로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들 하나하나마다 집원을 어떻게 새로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기다가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네 가지 신규 등록 전환. 그죠? 저 평소 수업할 때랑 다르게 이렇게 이제 수업만 쭉 하니까 좀 재미가 없긴 하네요. 예. 재밌게 듣고 계실 거죠? 예. 좀 농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압축해서 가는 거니까 좀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뜨시고요. 제가 이게 이제 매주 저는 목요일마다 이론을 이렇게 바빠 패스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정도에 이제 업로드가 매주 이렇게 꼬박꼬박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몰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저는 열공식 김병렬입니다. 열공식 공시법입니다. 자, 김병렬 열공식 해가지고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메가랜드 밥밥패스 과정 인강생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제가 가입을 안 시켜드려요. 그냥 막 무작위로 AI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메가랜드 밥밥패스 인강생. 그죠? 이렇게 해서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가입 처리를 해드리는데, 제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제가 퀴즈도 내드리고, 저 공부할 자료도 드리고 하니까, 그 매일매일 따라오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죠? 그리고 수업 과정 끝나시거나 그러면 메가랜드 수업 후기에다가, 수업 어땠다. 뭐 재밌게 들었다, 뭐 좀 지루했다, 뭐 재밌었다 이런 거 써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혼자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강에서는 뭐 이제 졸고 있는 사람 깨우기도 하고 또 이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눈빛도 봐가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모니터 보고 계시니까 지금 졸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막 깨워야 되는데.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지금 집원하고 있어요. 집원. 자, 토지마다 이름을 붙인다니까 집원. 자, 너무 이제 빨리 감기 하면 말이 막 빨라지니까 좀 웬만하면 많이 빨리 듣지 마세요. 자, 토지마다 이름을 숫자로 붙이는 게 집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토지가 새로 생긴데 토지가 새로 생겨요. 왜? 바닷가의 서해안에 이렇게 간척사업 하면 땅 새로 생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등록 전환한데 등록 전환이라는 게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는 안 가요.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자, 임야대장은 좀
날림으로 빨리 맞는 거야. 대충 정밀도 낮아. 근데 토지대장은 그래도 조금 더 정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를 우리는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자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없던 땅이 온 거잖아요. 새로 생긴 거잖아요.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임야대장은 이제 그쪽은 말소가 됐겠고 이쪽으로 넘어왔다니까 등록 전환된 거 하고요. 땅이 새로 생긴 거 하고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새로 생겼다. 새로 생겼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방을 쌓고 요만큼 토지가 서로 매립이 돼서 생겼다. 뭐 새로 생긴 땅에 이름을 어떻게 붙여줄 거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인접지에 123번지가 있대. 그러면 새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요. 자, 124로 줄 거냐, 123의 1로 줄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둘 다 가능은 하잖아요. 옆에 인접지가 123이라면 그 다음 본번으로 124를 줘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부번을 붙여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자, 우리는 현재 원칙적으로는 부번을 붙여라. 요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로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경우 그 지번 지역의 인접 토지 본번에 어떻게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123이 인접지면 거기다가 의1 이렇게 부번을 붙여라.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2, 3, 4라면 자, 2, 3, 4의 1 이런 식으로 부번을 붙여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겠죠? 자, 예외적인 경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 원칙으로 123의 1번지를 붙이는 이유는요. 여기 124번지가 있더래. 그럼 124번지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124번지가 없고 그 동네 다 털었더니 124의 맨 끝번지래. 그렇다면 124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최종 지번. 최종 본번이 123이야. 그럼 그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 부여할 수 있는 게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세 가지인데요. 만약에 그 동네가 5, 6, 7번지가 맨 끝이야. 그럼 5, 6, 8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본번으로 붙이는 경우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서 새로 생긴 땅이 있다. 그러면 최종 지번이고 5, 6, 7이야? 그럼 5, 6, 8로 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예 인접지가 없는 거지. 인접지가 없으면 인접지에 부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냥 본번으로 줘라. 또, 자, 새로 생기는 토지가 한두 개가 아니래, 여러 개래.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전부 다 본번으로 붙이자. 이건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본번으로 붙인 경우를 제가 암기시켜 드리려고 종떨여 이렇게 해줬어요. 종떨여. 자, 종떨여는 본번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세요. 종떨려는 본번. 자,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죠. 자, 종떨려는 본번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부번을 붙인다. 자, 지금 제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경우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요게 이제 올해 35회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되게 몇 년 만에 지번이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이 종떨려가 나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자, 이번에는 등록 전환이 출제됐어요. 등록 전환의 지번을 부여 방법, 지번을 부여할 때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그 모두 고르시오의 박스에 요 세 가지가 딱딱딱 나왔어요. 그럼 세 가지 다 고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근데요, 자, 분할이나 합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 자, 어떻게 쉬운가 보세요.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냥 하나 주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자, 123번지를 분할했대. 두 필지를 분할했대. 그럼 한 필지는 123을 그냥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이래. 그럼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가요. 자, 123번지를 이제 또 분할한대. 자, 123번지를 또 분할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세 필지로 간대. 그렇다면 한 필지는 원래 지번을 그대로 가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최종 부번이 1이면 2를 붙이고 그 다음 3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분필돼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죠? 네. 물론 건물이 있어 그러면 그쪽에다가 원래 지번을 우선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번 123번지를 우선해서 건물 쪽에다가 붙여주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이거 이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23번지를 분할했다. 분할하면 두 가지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하나는 123이 되고 하나는 123의 1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123을 또 세 필지로 나눠보자는 거야. 어떻게 돼요? 하나는 123 그냥 쓴다니까. 그 다음에 123의 1이 있으니까 2. 자, 123의 3. 이런 식으로 분할된 집원을 새로 붙일 때 새로운 부번을 붙여야 되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이런 식으로 집원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게 분할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할은 원래 거 하나 쓰고 나머지는 부번 붙인다. 분할은 부번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분할은 부번이다. 물론 건물이 있는 쪽에다가 원 지번을 계속 더 써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합병의 경우에는 더 쉬워요. 합병이 제일 쉬워. 자, 합병의 경우에는 여러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합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네 필지가 있다 쳐요. 하나는 9의 1번지, 자, 10번지, 11번지, 120번지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다 합쳐지면 몇 번지가 되겠어요?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선순위라는 게 제일 빠른 집원. 자, 제일 빠른 집원은 9번지가 되겠죠? 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9번이 붙었어. 그래? 그러면 본번으로 된 애들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빠른 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10번지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합병의 경우 대상 집원 중 선순위 집원을 그 집원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본번으로 된 애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 중 선순위로 골라라 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예외가 하나 붙는데요. 이 예외는요. 자, 만약에 여기 집이 있었다는 거야. 건축물이 있었다. 건축물이 있었던 집원으로 부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요걸로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그때는 그 집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가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어차피 저 땅은 다 자기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내 땅이야. 자,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 등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 집원으로 신청을 했대. 이럴 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집원으로 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하여야 한다. 그럴 때는 그 건물 신청된 그 집원으로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청을 요한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원칙적으로는 선순위로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선순위, 여기 선순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4번. 자, 지적 확정 측량 나와 있죠? 자, 지적 확정 측량이란 건 자, 그 동네 도시 개발이 되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미술 시간, 수학 시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도해 지적, 수치 지적. 자, 여기가 수치 지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치 지적. 뭔가 좀 정밀도가 높은 개발이 된 지역이다. 자, 이런 지역은요. 옛날에는 뭐 논밭이 있고 임야가 있고 뭐 산이었는데 완전히 개발이 됐다. 자, 그럴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지역의 각 필지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다음 지번을 제외한 얘네들은 제외한 원칙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색깔 조금 바꿔 드릴게요. 제외되는 건 빨간색으로 해드릴게. 자, 제외되는 건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제외된다. 그러면 얘네들 두 개는 제외된다. 자,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지번과 자, 밖에 종전지번이 같은 지번이 있다. 쉽게 말해서 겹친 게 있다. 겹친 지번. 자, 요거는 제외합니다. 겹친 거 쓰면은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빼고. 그다음에 경계 걸친 지번. 요것도 제외합니다. 겹친 지번, 걸친 지번. 이 두 가지는 제외하고 원래 지번 중에 걸치거나 겹친 지번은 제외하고 자, 나머지 깔끔한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 게 원칙이다. 도시 개발하면 종전 지번을 쓰는데 그중에 못 쓰는 것도 있다. 이 정도예요. 못 쓰는 거 해놓고 자, 본번으로 싹 부여하려고 그랬더니 부족해. 그죠? 예, 자, 적을 때.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자, 부족할 때는 블록 단위로, 단지 단위로 10번지를 쓸 수 있는데 보니까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이렇게 해서 부번을 쭉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번을 필지별로 쭉 부여하거나 이거 단지식이라고 합니다. 단지식.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종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이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맨 끝 번지가 예를 들어서 1, 2, 3, 4번지가 있다. 자, 그렇다면 1, 2, 3, 5번에서부터 새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부분들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혹여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일단 접으시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라면 자 원칙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한 게 원칙이다. 요거까지만 정확하게 좀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요즘은 뭐 모의고사에도 잘 안 됩니다.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없고요. 대신에 이 도시개발 방식은 본번으로 부여한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가져다가 다른 경우에도 준용하는 경우가 3개까지가 더 있단 말이에요. 자, 요 경우를 어떻게 한다고요? 준용한다. 자, 준용한다는 말은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그 규정 가져다가 이것도 비슷하게 해라. 이런 취지를 준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금 보신 본번으로 부여하는 지적 확정 측량 또 도시 개발 사업 이런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자 3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제가 암기하시라고 지축행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 변경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한대요. 지번 변경. 자, 그 지번 변경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자, 그 동네 지번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소관청이 그 동네 지번 싹 부여할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종전지번 중에 본번을 쓴다.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이제 몇 강 이후에 또 배울 건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 축척 변경 절차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도 이 방식을 쓴다. 그 다음에 그 동네 행정구역이 개편되게 되면 동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동리에 지번을 새로 붙일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이럴 때도 같은 방식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번으로 붙이는 방식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지축행하고 합이 4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준용하는 경우 요 4가지가 세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되기 좋은 거예요.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는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과 개편 이렇게 3가지는 같은 방식으로 본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 중에 지번 변경을 따로 자 언급을 해놨는데 이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 자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기 위에 사람들, 자 시도지사한테 좀 물어봐야 돼. 승인을 받고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데 요거를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지번이 막 엉망일 때 있잖아요. 1번지 옆에 2번지인 줄 알았더니 50번지 와 있고 이런 경우 있다니까. 그럴 때 싹 새로 정리하자. 이런 걸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데 소관청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승인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특징이 됩니다. 자, 관련 절차를 써놓긴 했는데 이 절차를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물어본 문제는 요즘엔 안 나왔어요. 대신에 제가 요거 하나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번 변경은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승인해달라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을 해요. 자, 만약에요. 자, 지번 변경을 소유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지번 변경은 소유자가 지번 변경 신청한 절차는 없어요.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뭐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적법 또 등기법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은요. 공무원들이요. 딱 정해진 절차 이외에는 안 해줘요. 이런 걸 신청하셨어? 그런 거 절차 없는데요? 그럼 안 해줘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딱 있는 절차 내에서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은 소유자가 해달라고 신청한 절차는 없다. 그럼 어떡하냐?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우리 할 건데 승인만 좀 해주세요. 요 정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나름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소관청한테 해줘야겠다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또 소유자에게 바로 통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소관청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소관청이 이걸 가지고 지번 변경 절차를 끝내고 나서 그 동네 본번으로 싹 부여를 하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유자한테 또 통지를 해줍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자, 시도지사가 자 승인한다. 승인을 해줄 건가를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해줘야겠다라고 소관청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고 이 통지는 소유자에게 하는 통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식은 자 방금 방식 그랬죠.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자 본본으로 부여는 그 방식 있잖아요. 본본 도시 개발서. 자, 그 방식을 준용한다라고 했었죠. 그 방식 방법에 의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본본으로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네 지번이 싹 바뀌었죠? 자, 바뀌었으면 이제 자,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겠죠. 자, 이 지번 변경을 본본으로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통지가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가 필요 없으면 7일. 요 통지 날짜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뒤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따로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에 대한 통지를 소유자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승인됐다. 소관청 해라.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겠죠. 그죠? 예, 본본으로 새로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해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면 소유자한테 다시 한번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 통지가 맞는데 여기서 시도지사가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이건 한 단계 건너뛴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자, 요 정도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이 한 번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도 조금 꼼꼼하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적법의 맨 앞에서부터 자, 직권 정리하고 지번의 부여 방식까지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1강에서는 직권 정리하고 지번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암기 노트로 살짝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요. 2강 가기 전에. 자, 여기 암기 노트에 우리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쪽에는 이제 빈칸이 채워져 있고 이쪽에는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란을 채우는 연습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란을 채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제가 미술 시간, 수학 시간 그런단 말이죠. 도해 지적, 수치 지적이에요. 도해 지적, 수치 지적. 자,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해하기가 쉽고 비용은 적게 들지만 자, 정밀도도 좀 낮죠? 자,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대신에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림을 지적도나 임야도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수치잖아요, 좌표. 자,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죠. 자, 대신에 정밀도가 높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지역, 도시 개발이 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자, 모든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조사 등록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등록된 것을 자꾸 바꾸는 거죠. 자, 바꿔서 토지에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결정. 자, 요거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소관청.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써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노트 그대로 빈칸으로 이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직권 정리 절차가 나와 있죠. 자, 이때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기 위해서는 자, 계획을 수립한다 했죠. 계획. 이 계획 이름을 외워서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왜? 여기 있거든. 토지 이동 현황이 써 있거든.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여기 써 있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요거는 소관청이 수립하기 때문에 시, 군, 구별로 수립하게 돼 있고 부득이하면 읍, 면, 동별로 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예. 자, 다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지번에 대해서 부여 방법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번 부여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은 인접토지 본번에 어떻게 해요?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번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여러 필지로 자 등록이 될 때, 이럴 때는 본번으로 붙이는 경우 종떨려 그랬죠. 자, 종떨려. 본번은 종떨려. 종떨려는 본번. 자, 분할 보시죠.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인다. 자, 분할은 부번이다. 자, 분할은 부번이다. 물론 건물이 있으면 원래 지번을 우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합병이죠. 합병이 제일 쉬워요. 자, 합병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를 합치는 건데 그 여러 개의 지번 중에 제일 빠른 거.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고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다. 그럼 그 중에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죠. 왜? 건물이 있다고. 그럼 그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있죠? 자, 도시개발서 지번표 방식은 해당 지역 본번으로 부여한 게 원칙이다. 본번이 원칙이고요. 자, 나머지들은 뭐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제외되는 것과 부족할 때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자, 대신에 얘네들을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축, 행,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요 방식을 그대로 준용해서 똑같이 다 본번으로 부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1강 자, 암기 노트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